봉사단의 단원을 선발하는 면접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땡땡입니다.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인사. 아시아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국제자원봉사단 나누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자원봉사단 나누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에서는 사전의 진행 순서에 대해 공지한 바와 같이 사전의 진행 순서는 이미 공지되었고요. 공통 질문을 먼저 제시할 겁니다. 공통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공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다 다르게 썼을 테니까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친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당연히 공통 질문이겠죠. 나누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죠. 저의 꿈은 빈곤과 전쟁, 예기치 못한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돕는 국제 구호 활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꿈, 나누리는 아시아 지역 사람들과 직접 만나 연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누리의 활동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 활동 내용을 알고 있어. 사전 조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저기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마음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요. 겸손하기까지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질의 경륜을 잘 지켜서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죠. 아울러 첨가 이번 봉사활동이 장차 국제구호 활동가로서 나 국제구호 활동가가 되는 건데 국제구호 활동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과 연결지어서 지원 동기를 밝히고 있고 요 멘트 있죠. 나쁘게 보면 우리 국제자원봉사단 나누리를 자신의 스펙 쌓기로 보려는 거는 아닌가? 라고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국제구호 활동가라니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일단 상대 칭찬. 지원자님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나누리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상대의 발언을 요약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요것도 공통 질문이겠네요. 국제자원봉사가 다른 봉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국제자원봉사의 특징. 국제자원봉사는 정치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국제자원봉사를 정의 내리면서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할게요. 봉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국제적인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봉사국과 수혜국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세계 평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다른 봉사와의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원봉사의 특징을 두 가지로 열거해서 설명,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을까? 서로 다른 문화, 여기 있죠. 얘는 그냥 색깔 칠할까?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는 뒤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2번의 가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얘는 2번의 가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지원자님이 나누리 활동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 여기에서 무슨 활동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는 나누리 활동이 개인적으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견문을 넓히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제가 파견될 아시아 국가의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역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역시 열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끊고 이어서 제출하신 자기소개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함으로써 지원자를 일종의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작년부터 교내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봉사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동아리에서 진행한 봉사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억에 남는 것,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 주민들과 함께 홀로 지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직접 만든 도시락과 여름 나누기 꾸러미를 드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요약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제시. 비록 서툴렀지만 겸손. 저희 손으로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에 포장한 도시락, 인견 이불, 벌레 퇴치약, 여름 목도리 등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물품을 담은 꾸러미를 전달했는데요. 안부를 여쭙고 말벗이 되어버리며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도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랑하는 거죠. 제가 직접 기획한 활동이라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또 색깔 칠할까요? 여기 주민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서 어쩌고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 이에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의 나.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뭐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한 점이 정말 대단하네요. 상대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렇다면 지원자님의 동아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나누리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면서 관련된 질문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확인.
저는 교내 동사 봉아리 회장으로서 회장했다라고 은근히 또 자랑하죠. 부원들을 이끌며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자랑하고 있죠. 지난 2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시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에서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활동 사항을 활동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수상 내역도 자랑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단 내에서 아시아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1.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의 역할 2.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리더십이 있어요 라고 먼저 얘기해 놓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근거가 있는 얘기지. 앞뒤가 맞는 얘기인 거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성과, 경력과 관련된 성과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파견 희망 국가 중 1순위로 인도네시아를 꼽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작년에 나누리가 베트남 루피 마을에서 진행한 직업 멘토링에서처럼 나누리의 활동 내용을 알고 있어. 활동 내용 알고 있어. 조사 많이 했는걸? 적극성 오케이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면접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서구 열강의 오랜 식민 지배와 내전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가졌지만 젊은 세대의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오랜 외침과 성장 가능성 있음. 인도네시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오랜 외침과 내전을 겪은 노년층 대다수는 여전히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 문제점. 저는 나누리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후 봉사단이 협력을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던 중 역시 적극성 있어. 인도네시아의 노인들이 빈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싶어요. 우리 봉사단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만족. 그럼 지원자님의 답변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자님이 나누리 단원으로 선발되어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가정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할 것인지 생각해 둔 것 있습니까? 네. 2가지 프로그램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 대단한데. 첫째, 둘째, 2가지 프로그램을 열거할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 촬영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 내용. 나누리 단원들이 시민사회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주민 가정을 방문해서 독사진이나 가족사진 촬영해드리고 짧은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 어떠한 활동? 사진 촬영하고 짧은 상담하는 것으로 외로움과 슬픔을 겪는 어르신들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대 효과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병, 빈곤, 분쟁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목표인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교육과 더불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이거 언어 문제가 있는데 괜찮을까? 더 많은 이들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색깔 칠할게요.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얘는 이에 다 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다 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일단 칭찬하고 동의한 다음에 봉사활동 지역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서 화살표. 두 번째 활동은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 언어인 인도네시아어 이외에 700개 이상의 지역 방언이 존재하며 공식 언어와 지역 방언의 차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몰랐지?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다음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황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죠. 오히려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 상대의 지적을 수용하는 태도가 우수한 거니까. 만약 인도네시아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그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야, 드립 쩌는데? 아직은 미흡한 계획이지만 제가 나누리 단원으로 선발된다면 말씀 주신 부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자기 개발적 태도. 좋아.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됐나요? 문제 시작해 주시죠. 수업 중 학생들이 진행한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입론을 하면
거기에 반대 신문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해주는 형태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의 역할은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 인간 뇌 오가노이드란 개념을 정의할 건가 봐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만든 재료, 뇌와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지닌 일부 지닌 3차원 배양체를 말합니다.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전체 오가노이드 연구의 15.1%를 차지하며 구체적 수치 높다라는 얘기예요. 2013년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뇌 오가노이드 관련 논문 게재 및 특허 출원이 미국과 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황, 실태. 이처럼 인간 내 오가노이드가 인간 내 연구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러한 토론을 하게 된 논의의 배경, 인간 내 오가노이드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내 오가노이드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라면서 사회자의 역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논제를 소개해 주고 있다.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신경 질환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장. 다양한 뇌신경 질환 및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다. 근거. 뇌는 두개골로 쌓여져 있어 외과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을 채취하기가 매우 어렵고 1. 뇌의 신경혈관 장벽은 이물질이 혈액을 통해 뇌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때문에 2. 뇌의 보호 기전을 뚫고 뇌질환 맞춤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뇌 오가노이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이유 1, 2. 1, 2를 또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존 연구의 한계. 또한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만든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각 환자에게 맞는 약물이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맞춤의학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춤의학이 가능하다 3. 뿐만 아니라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기존의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 4.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미국에서는 외국의 사례 인용 이미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안으로 오가노이드 연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생리적 차이로 인해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던 신약이 임상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데 동물 실험의 한계. 인간 줄기세포 유래 조직인 뇌 오가노이드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형질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장려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을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 이 짧은 글의 근거가 1, 2, 3, 4, 5 이렇게 좀 잘게 자르면 5가지 정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나누면 기존의 방식에 한계가 있다. 인간 내 오가노이드 연구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2가지, 잘게 자르면 5가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반대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시죠. 인간 내 오가노이드 연구가 동물 실험을 대처하여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의 발언 내용을 언급하고 현재 동물 뇌에 인간 뇌 오가노이드를 이식하는 키메라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너 이런 실험 있는 거 알고 있어? 현재의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너 동물 뇌에 인간 뇌 오가노이드 실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라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인간 뇌 오가노이드를 동물의 뇌에 이식할 경우 이것도 따지면 동물 실험 아니냐. 동물의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 해롭거나 예상하지 못한 형태나 고통을 유발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등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도 결국 동물을 위협하는 동물 실험에 불과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을 위협하는 동물 실험에 불과하다. 이게 쟁점. 그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물의 뇌에 인간 세포나 암세포를 이식하는 것이 오래된 기술인 것처럼 뇌 오가노이드를 이식하는 것 역시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 연구자들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결국에 반대 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키메라 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윤리적인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찬성 1은 전문 연구자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그 정도. 최근 인간 뇌 오가노이드를 뇌 손상쥐에 이식하여 뇌 손상을 복구하는 실험에 성공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순기능 연구진은 인간 뇌 오가노이드가 쥐에게 발작, 기억 손상, 이상 행동을 유발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안전하다. 동물에게 필요 없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키메라 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과학계는 지나친 우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쟁점 하나에서 벌써 맞부딪혔죠.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가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 의학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상대의 발언 내용을 언급.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 과정에서 개인의 뇌 오가노이드 정보가 공유 또는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쟁점 2. 개인정보 유출. 특정인의 뇌 오가노이드에서 병리적 현상이 발견되고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거나 유출되면 취업,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쟁점 2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에 대한 우려. 뇌 오가노이드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기증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알 수 없고 현재 실험실 연구 단계에서 연구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인용해서 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문제는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없음. 동물학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쟁점이 두 개에서 맞부딪혔어. 다음 반대측에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인간 뇌 오가노이드도 고통을 느낀다면 도덕적 존재야. 그러면 도덕적 존재로서 그 지위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상대로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 거야.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많은 특징이 뇌의 활동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고리에서 주고받는 전기신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정의 내림으로써 논의를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뇌 오가노이드에서는 전기신호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뇌 오가노이드에서 감지되는 매우 작은 전기 신호도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는 통증 인식에 대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조절하는데 통증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쾌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므로 인간 뇌 오가노이드가 느끼는 고통은 인간 개체로서 느끼는 고통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통을 느껴 도덕적 존재야 인간으로서 인정해줘야 돼.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런 존재를 실험실에서 연구를 위해 탄생시키는 것이 인권 개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장려할 경우 계층 간의 격차가 건강상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 있으면 치료받고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인간 내 오가니드의 상업적 효용성이 입증될 때까지 매우 비싼 치료제로 작용하는 과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산을 지닌 특정 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계층 간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의 도덕적 지위에 관해서 건강상의 불평등 이유,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도덕적 지위와 관련돼서는 쭉 인과 연쇄에 의한 논리 전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을까요? 네.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에 대해 실험실에서 인간 존재자를 생산해내는 거라고 말씀해 내셨는데요. 역시 상대의 발언을 언급하고 전문 연구자들은 현 시점에서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타장기 오가노이드와는 다른 인간 뇌 오가노이드만 가지는 특별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같다 표시한 거예요. 뇌 오가노이드나 간 오가노이드나 똑같아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세포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유사 조직 유사체일 뿐 온전한 생명체 인간 개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뇌 오가노이드에 인간을 대할 때 요구되는 윤리나 인권을 적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쟁점 세 번째. 인간 내 오가노이드에게 윤리나 인권을 인간에게 적용되는 윤리나 인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 쟁점 3. 이거예요. 쟁점 세 번째. 인간 내 오가노이드를 인간 존재자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인간 개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 때문입니다. 뇌만 발달하는 인간 내 오가노이드의 경우 쾌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발현 시점을 인간 개체가 될 잠재성을 실현하는 시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거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인간이다. 쾌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 내 오가노이드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인간 대상 연구는 윤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헬싱키 선언 이후 확립된 연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인간 내 오가노이드에서 측정되는 전기 신호를 근거로 인간 내 오가노이드가 의식을 가지고 통증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상대의 발언을 언급. 인간 내 오가노이드에서 감지되는 전기 신호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되면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너는 전기 신호가 나오면 의식을 가지고 통증을 느낀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전기 신호는 의식으로 간주할 수 없다가 전문 연구자들의 견해다. 이렇게. 쟁점 네 번째.
전기 신호를 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쟁점 4. 전기 신호는 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게 쟁점 네 번째. 또한 전문 연구자들은 인간 내 오가노이드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식이나 통증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부재합니다. 네가 말한 전문 연구자 이거 일부입니다. 일부 전문 연구자들은 인간 내 오가이드가 의식을 갖지 않으며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가 얘기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전문가 생각이 달라. 너만 전문가 인용해? 나도 전문가 인용해. 전문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뇌 오가노이드의 의식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상대 의견 일부 인정.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언젠가는 성인의 뇌기능에 거의 유사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생산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장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겠네요. 됐을까요?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서 인간 내 오가노이드 장려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네, 다음 문제 풀어